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인간은 웃음이라는 능력을 가졌기에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라는 조지프 에디슨의 명언을 아시나요? 우리도 인간이기에 많은 여러 감정을 가졌지만 가장 좋은 웃음이라는 감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늘 웃는 날만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사연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북한 지 8년 정도 된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남 창원에서 18살 연상 남편과 결혼하여 자식 셋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탈북민 친구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지요. 18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셨군요. 요즘에는 다들 나이차를 극복하고 많이 결혼을 하고는 하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길래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제 고향은 개성입니다. 잘 사는 동네로 유명하지요. 저는 개성 시내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쁘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공부도 늘 상위권이었고요. 남자 동무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저는 솔직한 편이라서 제 이런 자랑을 서슴없이 하지만 세상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부족한 점은 있었죠. 성격이 드세고 자존심이 엄청 강해서 절대 지는 법이 없었으니 여자 동무들 중에 몇몇은 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워낙 제 잘난 맛에 살았어서 나중에는 따돌림도 적지 않게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너무 높았어서 크게 타격은 없었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기 위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다가 저에게 북한에서 도망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저의 집안은 남부럽지 않은 정도로 잘 살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당에 있는 많은 고위 간부들의 일을 개성해서 대신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무슨 일에 휘말려버린 건지 어느 날 보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늘 걱정하며 기다렸었고 저 또한 당연히 공부에도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은 아버지의 싸늘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기절하셨고 원래 몸이 안 좋아 지병도 있으셨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하니 정신적 충격과 지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김일성의 동상을 볼 때마다 죽일 듯이 쳐다보고 이 나라가 앞으로의 나의 원수라고 늘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중국 브로커와 연결하여 탈북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말도 안 되는 독재 정권과 체제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던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연유도 제대로 모른 채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셨겠어요. 상상이 안 되네요. 한국에 오신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숙님은 한국에서는 어떤 나날들을 보내셨나요? 탈북에 성공한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 기술과 문화, 건축물 등을 보며 여기서는 뭐든 할 수 있겠거니 싶어서 새 인생을 살아보자고 다짐했었지요. 정말 다행히도 어릴 적부터 정신력이 강하고 긍정적인 편이어서 북에서의 아픔은 잠시 잊은 듯 했었죠. 한 1년간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신세계를 맛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도 모르게 슬픔을 회피해왔던 탓일까요? 후폭풍이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우울증과 죄책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매일같이 울기만 했었죠. 이렇게까지나 스스로가 망가져 본 게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고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해줄 가정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제 진정한 가족이 필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는 탈북민 언니가 한국은 탈북민 대상으로도 결혼정보업체가 잘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결심했죠. 나도 한국 남자와 빨리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나의 가정을 지켜내는 데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그것만이 내 삶의 구원길이라고요. 그렇게 언니의 결혼을 성공시킨 결혼정보업체에 연락을 하여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남자는 저보다 18살이나 많았죠. 처음 그 나이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황당해서 업체에 따졌죠. 저기요, 아무리 제가 탈북민이고 별 볼일 없이 산다고 해도 그렇지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식당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죠.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자 결혼업체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따졌습니다. 이분 나이는 미숙 씨보다는 많지만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자수성가해서 재산도 엄청 많습니다. 신념도 올곧은 사람이라서 여러 곳에서 주선해달라고 하는 인기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어렵게 문의를 받아와서 탈북 언니 부탁으로 이만한 사람 소개해주는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미숙님이 가릴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들도 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돈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하니 믿어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그를 처음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봤는데 도저히 그 나이대로는 안 보이더군요. 얼굴이 잘생긴 것은 아닌데 젠틀하고 키도 꽤 컸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설명대로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였지요. 그동안 만나왔던 허세가 있거나 이상한 남자들과는 달리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어요. 경남 창원에서 엄청 크게 농사를 짓는데 보통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온라인에서 크게 통신 사업을 하더군요. 물론 저는 돈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유함에 끌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성마저 그렇게 진국인 남자가 없습니다. 한 번은 부산으로 처음 놀러가서 술집에서 술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본심이 무턱대고 튀어나온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북에 비참하게 남겨진 부모가 너무 그리워서 참을 수가 없다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저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자주 우울해하거나 기력이 없었는데 귀찮아하기는커녕 더 잘 챙겨주고 굳이 더 자세한 얘기는 일체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나 안 그럴 때나 늘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던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들과 잔해들을 다 얘기해 주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미숙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사회 체제의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미숙 씨에게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단단하고도 올곧은 미숙 씨가 저는 늘 배울 점이 많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려는 그런 점이 저에게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와닿았어요. 그리고 미숙 씨가 마음의 짐을 덜고 행복하고자 하길 바라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미숙 씨도 이런 얘기 꺼내기 힘드셨겠지만 절 믿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항상 떠나지 않고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저 믿죠? 라며 저를 너무나 다정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면 다 되겠다.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그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서로 각자의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답니다. 남편의 조언과 도움으로 제 사업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었죠. 사업을 할 줄 아는 남자였던 겁니다. 너무나 든든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혼은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인생에서 처음 겪는 행복감과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고 남편도 제 사업을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잘 맞았답니다. 남편의 생각과 신념은 저보다 더 젊고 개방적이었기에 엄청 보수적이고 발전 없는 북한 남자와는 엄청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누구를 만나왔던 건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이의 성격도 활발하고 추진력도 빠른 편이다 보니 밤에 침실에서도 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도 낮에는 정말 제 비위를 다 맞춰주고 저를 공주처럼 받드는데 밤만 되면 맹수가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이의 체격도 체격이지만 거기도 남다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셋이나 있답니다. 딸들은 신기하게도 제 이목구비를 닮았고요. 키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더 이쁘게 자랄지 기대가 됩니다. 다들 아빠도 잘 따르고 애 아빠는 행복해서 딸들만 보면 그렇게 이뻐합니다. 그리고 저는 탈북민 친구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제 얼굴이 처음으로 화색이 돈다면서 사람이 됐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늘 입 아프게 말합니다. 어리고 가냘픈 것이 힘들게 탈북했으면서 한국에서 중내 사내하면서 살던 게 엊그제인데 너무 잘 됐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언제나 제 걱정을 해주었었죠. 그 남자 만나게 천운이라면서 너의 진정한 행복은 너의 가족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모임 중에는 저를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무슨 나이만 그렇게 먹은 남자를 만나냐면서 돈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밤일도 중요하고 남자다워야 한다면서 할배랑 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데 라며 늘 핀잔이랑 절 다그치기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번 술자리에 불러서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어요. 참 나 너무 어이없던 게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으면서 남편 앞에서는 오히려 반한 표정이더군요. 남편이 남자답게 체격도 크고 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격도 엄청 젠틀하고 술자리도 더 즐겁게 만들어주니 제 친구들은 맨날 남편 뭐 하냐고 찾고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야지요. 미숙님의 소중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힘들게 넘어와 한국에서도 힘들어하던 과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간 미숙님이 너무너무 대견해요. 그리고 좋은 남편과 소중한 딸들을 갖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이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 가장 중요하지요. 정말 바라는 대로 행복한 가정을 얻는다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항상 행복만 하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